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스토리우스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네가 그래도 태고 쪽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닐까?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를 읽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5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끝부분에 이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자신의 꿈에서 꾼 새를 그림으로 그려서 붙이죠. 물론 데미안이 이사간 이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미안에게 그 새 그림이 전달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데미안에게서 답장을 받게 됩니다. 책 사이에 쪽지 같은 게 꽂혀 있었던 겁니다. 되게 특이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쪽지는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쪽지 같은 모습이라서 싱클레어는 그렇게 관심을 처음엔 갖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 쪽지를 펼쳐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쪽지는 데미안에게서 온 쪽지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당연히 이 쪽지가 데미안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겠죠. 뿐만 아니라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위해서 이 그림, 싱클레어가 보낸 그림을 해석까지 해서 보내준 거니까요. 어떻게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왔다는 기쁨까지 하나하나 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구인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이 부분이 싱클레어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게 다가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신의 이름인 암락사스. 계속해서 궁금해하죠. 왜 데미안은 자기에게 이런 이름의 신을 언급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우연히도 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암락사스라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과거에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해 놓은 듯한 상징성을 가진 신성이 존재했었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하게 되죠. 선생님의 이 지나가는 말씀을 듣고 싱클레어는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데미안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분명히 과거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밝은 세상을 위한 신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어두운 세상을 위한 신도 존재하거나 또는 밝은 세상과 어두운 세상을 모두 포괄하는 신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신을 찾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신의 이름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싱클레어는 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도서관,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그 암락사스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단지 그 선생님의 말씀 정도의 그런 표면적인 것밖에 찾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싱클레어의 마음속에는 그 암락사스의 존재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베아트리체의 영상이나 본인이 그림을 그렸던 그 여인의 영상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속에서 이제 싱클레어는 고향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그 꿈속에 그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인,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데미안의 모습과 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니고
자신이 그렸던 그 그림 속 여성과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은 듯 하면서도 아니고, 이런 굉장히 뭔가 오묘한 그런 모습을 한 여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싱클레어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성이 내가 계속 찾아왔던 그 내 안에 살고 있는 암락사스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싱클레어는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암락사스에 대해 생각하고 그 여인을 상상하죠. 그렇게 몇 달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내면 속으로만 계속 파고드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싱클레어가 교회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그마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 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싱클레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그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연주자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연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연주자가 연주를 끝내고 교회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가 교회 밖으로 나와서 어떤 술집으로 갈 때까지 계속 쫓아가죠. 사실 싱클레어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 한 번도 싱클레어가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묘한 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싱클레어가 먼저 그 연주자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그 연주자가 먼저 싱클레어에게 말을 걸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걸도록 싱클레어가 유도를 하죠.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이 정도? 이 정도의 행동을 취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싱클레어는 그 연주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분의 연주가 그 음악이 너무 듣기 좋아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당신의 음악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도덕적이지 않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도덕적이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암락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주자는 깜짝 놀라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봅니다. 과연 그 음악 속에서 싱클레어는 그 연주자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주자의 영혼과 싱클레어의 영혼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암락사스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연주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깜짝 놀란 연주자는 싱클레어에게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냐고 추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연주자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싱클레어가 답변을 하죠. 사실은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보냈고 그 친구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답변 내용에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싱클레어와 그 연주자 간에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연주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자신이 암락사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연주자는 싱클레어를 데리고 본인의 집으로 갑니다. 본인의 집에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오늘은 철학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자신의 벽난로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배 깔고 누워서 그냥 불꽃을 바라만 보죠. 싱클레어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불꽃이 다 꺼지니까 싱클레어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 집을 나서죠. 그리고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뭔가 자신에게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불꽃을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내면의 성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암락사스에 대해서 목소리에서 귀를 통해서 뭔가를 들은 건 없지만 뭔가 배운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이 연주자가 드디어 싱클레어에게 영혼에 관한 어떤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유전자라는 게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승되고 계승되듯이 영혼도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승되고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고 쪽의 신과 악마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러서 살고 있는 그 신과 악마까지 모두가 한 사람 안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신과 악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사람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미숙한 것이다, 개미와 같은 존재다, 아직은 인간이 되지 못한 동물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가진 않지만 왠지 그 예전에 데미안이 얘기했던 내 안에 나보다 더 잘 아는 누군가가 있어,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싱클레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그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 여기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피스토리우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싱클레어가 꿈속에서 큰 도약을 하는데 그 도약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비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고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본인이 호흡을 통해서 그 비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꿈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피스토리우스는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너의 영혼은 한 단계 도약을 한 것이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해주죠.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보통 꿈을 꿀 때 그렇게 조절할 수 없는 비행을 하는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깨거나 걸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너는 그 안에서 너만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냈다. 미약하지만 조그마한 섬세한 그런 발견을 해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며 너의 영혼의 약간의 성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왠지 영혼의 성장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근데 네가 호흡을 통해서 그 비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아직도 불에를 폐와 같이 쓴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다니려면 불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에를 가진 물고기 중에 그 불에를 아가미 대신에 폐처럼 같이 쓰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건 네가 발견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걸 네가 깨우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얘기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영혼의 전승이라던가 유전자의 전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지 못했던 그 예전의 기억을 어떻게 하든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배우지 못한 어떤 것을 영혼 속에서 또는 유전자 속에서 끌어내다 썼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스토리우스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네가 그래도 태고 쪽 영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선택한 피킹 센텐스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뭐 피킹 센텐스를 읽고 어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왠지 중요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문장을 읽다가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선택한 피킹 센텐스를 읽으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고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거기로 인도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